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만원대 중고차 그리고 400만원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먼저 이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미 앞편에 100만원, 200만원대 그 중고차 시세 가격 알아보는 그 편에서도 한번 짚어 드렸었는데 요것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빨라도 또 주저리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첫 번째 환경 설정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구매 주의사항 넘어가자마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음, 어, 이제 환경 설정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딜러 전산인데, 이렇게 환경 설정을 뭐 이렇게 100만원 올릴 수 있고 200만원 올릴 수 있고 뭐 심지어는 500만원 올릴 수 있고 뭐 30만원 올릴 수도 있고 뭐 20만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세팅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들이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들 금액들이 차주들이 직접 올린 금액들입니다. 금액이 깎이는 정도는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눈탱이에서 한 반은 안 당할 수 있는, 반 이상은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환경 설정 확인하는 게 이제는 좀 약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퍼졌어요. 조금 다는 아닌 것 같고, 저한테도 오셔갖고 제가 이거를 안내해 드리니까 확인을 요구하시는 분이 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구하시는 분이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면은 뭐 요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하세요. 저한테도 먼저 제가 이제 알아서 물어보지도 않아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두 번째 환경 설정을 확인을 했더라도 눈탱이를 당할 수가 있는 거. 그 딜러가 해당 차량만 자꾸 미는 거예요. 그 차를 구매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만 금액을 올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차주한테 부탁한 걸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인 걸 수도 있고, 자기 차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해, 내가 봤던 그 시세는 이게 아니었어, 더 쌌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차를 보시거나 뭐 종류가 바뀌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말리부다 그러면은 말리부를 계속 보되 그 차는 구매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싸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시세 공부는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뭐 20만원 30만원은 솔직히 잘 알기가 어려워요, 딜러들도. 근데 5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리부 7만 킬로 그 LTZ는 흰 색깔이 색깔별로 또 틀리거든요. 색깔이 또 은색이면은 싸요. 근데 은색인데 가격이 은색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놓치는 거를 항상 딜러들은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조심하시고, 세 번째, 차량 가격이 진짜 괜찮은 차량이 가격 말고 차량 상태가 진짜 괜찮은 차량인지는 딜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차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딜러를 만나러 딜러한테 사러 왔지, 안 그러면은 직거래 하러 왔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외판 껍데기 있잖아요. 외부에 보이는 그 철판 도색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스크래치가 많은지 그 부분 보시고, 엔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하게 떨리고 시운전을 했는데 뭐 밑에서 왼발 밑에서 뭔가 이렇게 덜컥 덜컥 이게 방지턱이나 돌 밟을 때마다 활대 링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떨린다, 덜컥 덜컥 한다든지,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드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정차 시에 차가 뭐 부르부르 떨린다든지 뭐 등등, 뭐 핸들을 놨는데 차가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직접.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운전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딜러도 있고, 뭐 공업사 가면 안 된다 하는 딜러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뻥입니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주가 시운전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진짜 할 것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웬만하면 제 경험상 됩니다. 돼요. 어느 지역을 가서도 그 차주한테 이거 진짜 할 건데 시운전도 안 돼요. 손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화내기 직전에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목소리를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매 예정자분들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알선 딜러, 저 같은 알선 딜러도 이게 도와드리고 뭐 이제 돈이 나오면 또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딜러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주위 돌아만 다녀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주위를 돌아만 봐도 그 말이 자기 말이 법인 양, 내가 듣기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시운전 안 된다, 요새는 법으로 그렇게 안 돼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차는 이유가 있거나 허위 매물이에요. 그런 차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한 50만원 정도는 이해를 가는데 한 7, 80 이상 100 넘어가면은 허위 매물입니다. 그냥 허위 매물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100만원 가까이 동급 차인데 더 싸게 판다? 그거는 거의 허위 매물인데, 거의 95% 이상. 100만원 차이 나면은 딜러 매입가예요. 요즘에 매입을 하면은 싸게 매입하는 게 아니고 비싸게 매입을 하는데, 뭐 판매되는 금액에는 매입을 못하긴 하는데, 아무튼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면은 이제는 딜러가 딜러한테 전화해요. 그 딜러한테. 그러면 손님보다 더 빨리 매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차 딱 봐서 이건 싸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용도 이력 있다든가, 아니면은 색깔이 은색이나 뭐 기타 색상, 뭐 주황색, 빨간색, 뭐 노란색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흰색인데 사고 없는데 썬루프가 있고 그런데 동급차보다 100만원이 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전비를 부풀려서 받는 뒷방, 이걸 뒷방이라고 하는데, 이전비 특별시는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그리고 광역시는 8%, 그리고 일반 도, 그리고 시는, 일반 시도는 7%입니다. 7%.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배기량 높은 대형차는 조금 이제 높을 수는 있는데, 뒤로 이렇게 이전비에서 금액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뒷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 할부조회는 방문 전에 미리 하셔야지, 만약에 할부가 안 나오는데 방문을 해버리면, 근데 이제 현금으로 다시 이제 대체를 하시면은 다행인데 그게 안 되시면은 방문하는 의미가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만날 날짜를 미리 약속하셔야 되는데, 그 오늘도 그 약속 없이 오셨었어요. 그냥 도착하셨대요. 약속 없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손님이랑 있으면은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시던가, 안 그러면 못 만나 뵈시니까 인사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날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약속을 하고서 움직이시는 게, 저 아니고라도 그런 이제 시간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를 안 보시려면은 만날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신차가 아니고 이제 중고차니까 미리 확정적으로 고르지는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사진으로는 다 깨끗해 보이고 성능도 포장할 거는 다 포장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뭐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사진을 뚜렷하게 이렇게 잘 보면은 좀 약간 까진 게 보일랑말랑 할 수도 있고, 근데 디테일하게는 안 보여요. 장기스 이런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막상 보면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고르지 말고 그냥 염두만 해두는 거죠. 한 대, 두 대 정도, 내지는 많게는 세 대 정도 그냥 뽑아놓고 딜러한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정도 차 봤다 라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남기려고 하는 딜러는 머리를 쓰겠죠. 아, 이거 완전 딜러 용어로 간을 많이 보는 손님을 잘 살려고 똑똑한 손님을 셉셉이라고 하는데, 아, 이 사람 셉셉이구나, 간쟁이구나 해서 이 간쟁이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느끼셔야 돼요. 그 딜러가 정직한 딜러인지 아닌지 일단은 먼저 느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전략이 뭔가 꿍꿍이가 보이는지 보이실 거예요.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환경 설정을 안 보여주고 딜러 전산을 안 보여준다, 더군다나 뭔가 내가 이 정도 차를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똥딴지처럼 요리조리 색깔을 바꾸려고 하질 않나? 아니면은 뭘 하려고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꿍꿍이가 느껴지신다면은, 일단은 환경 설정 딜러 전산부터 안 보여줬죠. 그 다음에 뭔가 꿍꿍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표정이 그렇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행실도 마음에 뭔가 안 드는 것 같고, 그럼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의심이 과하면은 또 오히려 정직한 딜러인데도 불구하고 그 딜러가 원래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확정적으로 의심만 계속해서는 끝도 없습니다. 딜러도 모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시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준비하셨던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 사람이 통과하면 난 이 사람한테 사고,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은 난 이 사람한테 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9번, 금액이 깎이는 정도는 지역별로 그리고 차주별로 조금씩 다르다. 국산차는 안 깎아주는 딜러도 있는데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보통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깎아주는데, 10만원만 깎아주는 딜러도 흔치 않아요. 한 2, 30 정도 깎아준다. 근데 이제 안 깎아주는 딜러도 차주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보통 하는 멘트들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금액을 많이 내려서 제가 지금 팔아도 손해예요. 그냥 이 가격에 팔아도 손해인데 그냥 10만원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적어도 인천, 부천, 김포 이 정도는 그 2, 30만원 정도 절충이 되는 경우가 좀 평균적이고, 다른 지역도 제가 과거에 예언한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안 깎아주는 경우는 많이 흔치 않고요. 거의 한 50만원 정도는 보편적으로 깎입니다. 30에서 50. 근데 이제 1억이 넘는 차도 보통은 다 50 얘기해주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차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 깎아주는 경우, 150 깎아주는 경우, 170 깎아주는 경우, 200 깎아주는 경우, 차주마다 틀리다. 그래서 10번 보시면은 깎고 싶은 만큼 뭐 200만원 항상 깎으면 좋겠는데, 차주 마음이라서 차주가 절대 정색하면서 팔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력은 충분히 진짜 충분히 하는데, 더 깎고 싶어도 깎이지 않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딜러마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 에버리지, 그 20만원 그 범위 내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깎고 싶어도 그만큼 깎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없다. 깎을 수 없다. 하지만 노력은 언제든지 하고 있다. 그 11번, 억지로 낮은 금액으로 윗등급 높은 차를 구입하려 하지 말자. 이런 전화 많이 하셨어요. 그 LPG를 받는데 그 600만원, 500만원대 YF 소나타 K5 요거 보고 연락드렸다. 그 차 어떤 차인지 좀 알아봐 달라. 저는 그냥
보긴 봐드리는데 알죠. 저 금액대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 다 용도 이력 있고 구조 변경 있고 엔진이 원래 LPG였는데 휘발유로 왔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 그런 것들 전화 많이 와서 어차피 YF K5는 세타2 엔진 다 이제 제 경험상 손해를 본 적이 너무 많고 판매를 했을 때도 초반에 뭣도 모르고 괜찮을까 해서 팔았는데 좀 안 좋은 적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12년식 이하 거는 아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번 웬만하면 AS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구매 전에 꼼꼼하게 딜러와 같이 진짜 딜러가 나를 위해 주는 딜러인가 그런 걸 확인하면서 구매 전에 나도 구매하시는 당사자 본인분께서도 꼼꼼하게 같이 뭔가 놓친 건 없나, 유리 깨진 건 없나, 돌빵 없나, 금 간 거 없나, 내지는 뭐 라이트 하다못해 라이트 뭐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등속 조인트 뭐 등등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막상 한 2, 30km 운행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차주도 안 해주려고 하고 중간에 알선하는 딜러들도 난색을 표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딜러도 있고 되게 애매합니다. 구매하고 나서가 하자 터졌을 때가 제일 애매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AS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엔진 미션 다 성능장까지 들어가 봤는데 성능장에서 이건 누가 봐도 헤드가 실린더 벽을 치고 있는데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성능장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뭐 밝히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미리 봐야 됩니다. 13번 그 할부 금리는 신용에 따라서 개인 신용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부 금리를 미리 알 수는 없고 조회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미리 저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보험료는 아니고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경력에 따라서 보통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차 옵션이 좋으면 또 보험료가 떨어져요. 오히려 등급이 또 좋고 옵션이 많으면은 그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고 차가 튼튼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보험사마다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력에 따라서 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유튜브 업체가 모두 정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손님분들 증언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실매물 사이트, 블로그, 카페, 매매 사이트 다 정직하진 않으니 무작정 뭐 하나 확 꽂혔다고 거기에 무한 신뢰를 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안내해드리고 싶고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포함. 예. 그 15번 그러니까 딜러는 뭐든지 습성들이 있어요. 습관들. 습성이 아니고 습성은 동물이고 습관들이 있는데 손님이 빈틈이 보이면 어느 곳이든 제 손님 증언을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님 증언이니까 제가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다 무한 신뢰 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저조차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다른 사람조차도 다 무한 신뢰를 하셔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딜러는 손님을 맨날 보다시피 하거나 자주 보니까 성향을 다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멘트를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15번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딜러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고 딜러는 맨날 실전을 합니다. 손님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성향을 딜러는 너무 잘 알고 딜러 본인이 딜러를 자신을 모를지 몰라도 손님은 알아요. 적어도
나를 몰라도 적은 압니다. 다는 몰라도 손님보다는 훨씬 많이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만심 갖지 마시고 실전 전혀 없으시니까 아무리 공부하셔도 실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딜러만의 비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고로 그 욕심이죠. 그 나를 안다는 것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자만한 욕심이고, 그 다음에 딜러를 안다는 것도 자만한 욕심이고, 차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본인의 능력을 신뢰를 하시고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 구매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전략들을 짜시는 게 심한 욕심이 있고, 또 이제 낮은 욕심이 있고 당연한 욕심이 있고 한데, 아무튼 어떤 욕심이든 우리는 공부를, 적어도 내가 구매하려는 차 시세를 공부를 하고 환경 설정 요구, 금액 조작 여부, 이것만 해도 반은 먹거든요. 나머지는 꼼꼼히 차를 보고 시운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얼추 됩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딜러 전산이나 환경 설정 처음부터 안 보여주거나 딜러 전산은 보여주는데 환경 설정 안 보여준다면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백 하면 됩니다. 아까워요, 돈이. 그렇게 하면은 안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걸려서 아니겠습니까? 저희 전사는 환경 설정 그렇게 하는 거 없고 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리 막 그렇게 표정으로 어필을 해도 안 돼요. 집에 가십시오. 딜러 의도대로 예를 들어서 보고하셨던 차가 뭐가 있을까요? 스포티지 R인데 뭐 예를 들어서 QM5로 돌린다든가, 뭐 스포티지 R 보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더 뉴 스포티지 R을 보고 갔는데 그냥 스포티지 R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스포티지 R이 아니라 투싼 IX로 돌린다든가. 투싼 IX가 조금 더 살짝 싸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안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딴 차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으로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좀 이제 더 공부를 하셨으면 그냥 몇 가지 접목을 해서 약간 조금 응용을 해서 이렇게만 하셔도 눈탱이는 안 당하시니까. 너무 무한 의심을 하시면은 어떤 알 수 없는, 그거는 의심이 너무 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응용까지 조금 하셨으면은 거기서 끝내셔야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난 안 당하고 싶어, 그러면 너무 그러시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20번 마지막,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 합당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싸게 팔았다는 후기만 보시고, 그 다음에 허위매물 잡았다, 허위매물은 이런 거다 라고만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관련 영상만 보시고 무한 신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20가지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적어도 눈탱이는 안 당하실 테니, 너무 그냥 응용을 해서 딜러들은 자꾸 꼬고 이리 꼬고 저리 먹히고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셔야 돼요. 300만원짜리 차량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00만원짜리 이렇게 기본값에 빵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담당자 상사는 이 화면을 넓게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 상사를 보여드리는 것 자체는 중개 알선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 의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라도 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적어도 기본값에 빵원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만약에 다른 데서 접속을 한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전에 뭐 100만원 200만원 보셨잖아요. 이것만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여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고, 이게 접속된 화면인데 여기서 검색을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복 로그인으로 현재 접속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복 로그인이 안 돼요.
이 기본적으로 요거는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중복 접속이.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신뢰하셔도 된다 라고 하고, 만약에 이 금액이 만약에 틀리면 이게 차량 넘버 4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틀려버리면은 저를 까기 쉬워질 테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제든지 정직하게만 합니다. 진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딜러가 되도록 앞으로도 영원히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00만원짜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 빼고 갈게요. 300만원부터 500만원은 안 보이게 499만원까지 하면은 너무 많은데? 휘발유 이것도 많긴 한데, 아무튼 주로 어떤 차를 구매할 수 있나 그거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400만원, 이게 114페이지예요. 이렇게 이것도 61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가격은 오른차순으로 봐야지 300만원부터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마쳤고, SM7 무사고 이런 차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SE니까 등급은 맨 밑에서 두 번째예요. 이런 느낌인데 깨끗하긴 하죠. 성능 보면은 사고, 무사고, 침수차 아니고 불법 구조 변경은 있대요. 뭐가 있을까? 겉에서 보면 뭐 있을까? 듀얼 머플러는 원래 있는 거고, 뭐가 있을까? 여기는 뭐 외관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스마일등이 들어갔다든지 뭐 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불법 구조 변경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사고는 뭐 경미합니다. 309만원 돼 있으니까 310만원으로 읽어도 무방해요. 이거는 310만원보다 항상 이 300만원까지로 내리기는 좀 그렇고, 309만원으로 해갖고 310만원보다는 항상 위에 있으려고 이렇게 이제 금액을 설정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은 올해 2월 1일, 이제 두 달이 넘은 거죠, 살짝. 그렇기 때문에 두 달이 넘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계속 이 금액은 아니었었고, 좀 한 350부터 내려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안 좋다, 금액이 처음에는 안 팔릴 금액이었다가 서서히 내려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안 좋다라고 이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대, 이제 전에 100만원, 200만원대 아반떼 HD가 200만원대도 있었는데, 그런 건 좀 헐고, 못해도 한 20만원대 가까운 것보다, 20만 킬로 가까운 것보다는 한 17만 킬로 정도 돼야지 평균 킬로수, 우리나라 평균 킬로수가 짧게 타시는 분들은 물론 10,000킬로 정도 그 이하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는 15,000에서 25,000 킬로 정도 타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좀 이렇게 있어요. 안쪽까지 사고는 없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디귿자 사고가 이게 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이렇게 됐을까? 안쪽까지 분명히 먹었을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이 차는 좀 넘기고 좀 더 비싼 차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되는 차량들은 조금 그래요. 뉴치하면 어차피 200만원대도 좀 나왔으니까. 뉴모닝 있고, 그 다음에 뉴모닝은 310이면은 키로수 13만 7천 킬로면은, 글쎄요, LX면은 좀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소. NF 소나타 완전 무사고 차량, 요거는 디럭스 낮은 등급이에요. 접이식 백밀러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없어요. 있네요. 디럭스 있습니다. 요게 접이식 백밀러, 사이드미러 접히는 버튼인데, 그렇지. NF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창문 그 버튼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건 있고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성능을 봐보면은 무사고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침투차 아니고 사고도 없고 들어온 지도 지금 2달 됐고 그냥 쏘쏘합니다. 이 정도면 금액도 310만 원이면은 그냥 쏘쏘해요. 상태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NF 소나타가 뭐 옆에 지나가는 차에 유심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많을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엔진 헤드가 엔진 실린더 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좀 있으면 보링 해야 될 수도 있고 불안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TG 그랜저는 300만원으로 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제가 팔고 싶은 금액대는 대부분 400만원대인데 무사고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침수차 아니고 양호 미세누 2개 다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전체 도장 이게 원래 흰색이 아니었죠.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 차 제발 좋길 바래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금액을 점점 올려야 돼요. 소모품 무사고 LEX 로체 어드밴스입니다. 뒷 대로등이 이렇게 생긴 거. 로체랑 로체 어드밴스 가운데 있는 썬루프 있는 은색 차량이에요. 키로수도 좀 쏘쏘하게 13만 키로 조금 안 되고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사고차 아니고 침수차 아니고 미세누이 2개 정도. 그 다음에 사고 없고 산소 센서 이상 이거는 고치면 되니까. 근데 얼마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산소 센서만 이상이 있느냐 라고 이제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거치형 있고 근데 로체 어드밴스 LEX 20이 은 색깔이 한 이 정도 합니다.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면은 좀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SM7도 이거 좋을 거예요. 그냥 SM7이잖아요. 뉴아트가 아니고 더군다나 은하색이니까 무조건 좋을 겁니다.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사고차 아니고 침수차 아니고 양호 미세 3개면은 조금 애매해갖고 띄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 없고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중고차란 얘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덕지덕지 아까 보셨던 산소 센서 뭐 EGR 뭐 여러가지 막 쪼르르륵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머리 아프고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꺼버리고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조금 긁히면 판금 도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적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들어온 날짜가 다시 한번 보면은 들어온 날짜 1월 30일이니까 3개월 됐어요. 2달이 좀 넘었습니다. 2달이 1월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1월 말에 좀 추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거를 견딘 직후라서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 그냥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차를 합리적인 의심으로 봐야 됩니다. 다 좋은데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데 프라이드 신형 11만 킬로 성능이 다 좋대요.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날 들어갔고 휀다 교정 이거 교정 좀 들어갔네 뭐 했지 뭐 긁혀갖고 뭐 했나 미세누유 그냥 하나 정도 괜찮다고 했어. 날짜는 검사 날짜는 올해 6월 앞뒤를 한다니까 6월 12일까지 구조 변경 없고 사고차 아니고 침수차 아닌데 요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봐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없잖아요. 안 좋을 만한 이유가 3월 5일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고 없지 그 미세누유 하나밖에 없고요. 그냥 검사 날짜도 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건덕지가 여기 없고 여기 밑에는 휀다 교정 정도 밖에 없고, 그러니까 휀다 교정이 왜 있지? 그러니까 한번 봐야지 라는 정도로 하면은 키로수 11만 킬로면 좋고, 여기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이제 요즘 거 같은 느낌으로 좀 이제 바뀐 요 차량으로 보시면은 조금 일단은 왠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하되 맹목적인 그 의심을 하시면은 어 힘들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왜 싫은지, 왜 안 좋을 것 같은지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200만원대 수입차 있었어요. 뭐 시빅이라든지 요런 차 만약에 2005년 10월에 출고한 2006년형인데 만약에 고장 나잖아요. 아무도 못 해줘요. 누유 있고.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천장까지도 아마 땅에 맞닿아 있었나 보죠. 부분 판금 도장 뭐 2월 20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구매하신다고 전화 주셔도 전 봐드리지도 않아요. 수입차 오래된 거는 뭐 봐드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문제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은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꼭 좀 성심성의껏 봐달라 하시면은 봐드리긴 해요. 봐드리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팔아도 되는 게 있고 안 팔아도 되는 게 있는데, 좀 전화 왔을 때 이거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드리면은 왠지 뭔가 건방져 보이고, 지금도 좀 건방져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쓴소리 이런 거에 좀 못 견뎌하고, 좀 항상 서로 잘해보자고 이제 시작한 거지, 그냥 저만 좋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딜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좀 양심적으로, 진짜 양심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베레나 신형 이런 것도 좋을 거예요. 연식 10년 된 거. 10년이 오래된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오래된 거는 지금 폐차 들어가는 한 17년, 18년 전후 되는 그런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출퇴근 용도로, 이게 연비가 진짜 좋은 차거든요. 베르나가 점사에다가 차도 가벼워갖고 이게 휘발유인데 디젤보다 휘발유가 더 높긴 하지만 디젤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연비가 장난 아니에요. 한 달에 잘하면은 출퇴근 거리가 엄청나게 길지 않고 일반적인 하루 20에서 30km다 그러면은 한 달에 5만원으로 계속 탈 수도 있어요. 잘하면. 지금 6만원? 이 정도? 진짜 연비 장난 아닌 차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험상.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제 사이트도 여기 위에 한 이쯤 네, www.clean가즈.com. 여기 만약에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딜러 전산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왜냐면은 그 딜러 전산에서 만든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사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확인은 언제나 이 위에로 www.cleancards.com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은, 문의가 아니고 확인해 주시면은 시세 확인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3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2007년 2월식 알리3호. 여기 뒤에 미등이 이렇게 없으면은 그냥 SM7, 일부러 구형으로 바꿀 리는 없고 그냥 SM7. 그래서 성능부터 봐보면은 날짜가 2월 5일 그냥 삼삼합니다. 사고 없고, 미세누 4개면은 좀 많아요. 미세누유가 4개면 많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면 많은 거니까 필이, 뭐 상태를 직접 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밑에 오일 뭐 떨어졌는지 무슨 색깔 떨어졌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 약간 갈색은 엔진 오일, 그리고 검정색은 브레이크 오일, 초록색은 냉각수, 그다음에 또 빨간색, 분홍색에서 조금 진해지는 검붉은 색은 미션 오일, 이렇게 보통 된다고 치면은 그런 게 밑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매매단지에서는 밑에가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도 아닌 코팅이 되어 있는 바닥 재질이기 때문에 뭐가 떨어지는지 다 보여요. 아무리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조금 휘발성보다는 좀 뭉쳐서 찌드는 그런, 마르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색깔 보시기에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떨어진 건지 과거에 떨어진 건지도 얼추 유추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NF 소나타 쭈르륵 나오고 있고, 키로수는 아까 200만원대 봤던 것보다는 키로수가 현저하게 한 10만 킬로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만 킬로도 보이고요. 역시나 에쿠스 같은 거 쭈르륵 나오는데, 에쿠스 같은 거는 이제 수리비도 그렇고 나중에 판매하고 나서 조금 이제 클레임이 좀 들어올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407 2005년식 키로수 아무리 짧아도 이런 거 판매 안 하고 있어요. 수입차 그 연식 오래된 거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한 20% 30%라도 있으면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차 수리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면 뉴모닝 계속 나오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에쿠스 계속 나오고, TG 계속 나오고, 뉴모닝 계속 나오고, SM7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7 아까도 10만 킬로 때 310인가 뭐 있었다. 그러면 SM7은 2007년 정도 되면은 10만 킬로 좀 대부분 넘은 게 많고, 더 짧은 거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으나 조금 한 400만원, 구형 SM7 기준 400만원으로 이렇게 좀 비싸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NFC 또 나왔고, 프라이드 시정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다. 이 금액대는 어코드 2005년식 이런 거 못 팔아요. 저는. 네. 팔아서 좀 어느 정도 클레임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만 있으면은 하겠는데, 저는 그럴 유도리가 없어요. 클레임 처리하면서 뭐 이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수입차만큼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산차는 진짜 조그만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 나오는 거는 소비자분께 이제 애교로 부탁드릴 때가 있고 제가 해드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제 잔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 스크래치가 많아서 좀 별로다 하면 딴 차를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차 나옵니다. 300만원대 NF, TG, SM7 이런거 뉴 임프레션 익스클루시브 제일 높은 등급, 요게 21만 킬로라서 요것도 조금 애매해요.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적당한 키로수 보셨으면 좋겠고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적당한 키로수가 도대체 몇만 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16, 7만, 16만, 17만 이 정도가 보편적으로 평균 키로수니까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 19만도 조금 많긴 한데 조금 이제 금액이 400만원 내지는 300 완전 후반 300, 7, 8, 90 이 정도는 좀 내가 계획했던 금액이랑 다르다 하면은 요 차를 이제 성능을 봐야죠. 들어온 날짜 보게 되면은 3월 얼마 안 됐고 교환된 것도 그냥 쏘쏘합니다. 미세누이 하나 있고, 불법 구조 변경이 유면은 뭘까? 글쎄요, 스마일 등인가? 거의 여기 트렁크에 스마일, 이거는 뒤에 이거네요. 라이트, 대로등, 백라이트, 요거를 구조 변경 해야 되는데 못 바꿨나봐요. 혹시 여기 트렁크 안에 순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희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SM7 쭈르륵 계속 나오고, 수입차는 이쯤에서는 좀 제낄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다 보진 않고 어느 정도 차가 있는지 그냥 쭉 볼 건데, 역시나 TG. 그냥 키로수 아까랑 조건은 비슷한데 키로수가 조금 줄어들고, 에쿠스는 되도록이면 좀 팔고 나서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판매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정말 나 이거 사고 싶다, 정말 정말 당신한테 이거 좀 봐줘 라고 하시면은 받으긴 할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좀 있긴 있다는 점은 저뿐만이 아니라 구매하실 분께서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올리오 코드, 어코드 좋아해 3.5 이런 거 26만 킬로, 이거는 아예 그냥 탈락인데요. 키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슬슬 뭐 완전 무사고에 올리모닝이 나오는데 괜찮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뒷좌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키로수도 삼삼하고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요도 없고 공급은 조금 있는데 수요가 거의 없어서 이런 거는 그냥 넘깁니다. 또 뭐가 있냐 괜찮은 거, TG는 계속 20만 킬로대 300 중반이 될랑말랑 이제 싹틀 무렵에는 그냥 20만 킬로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G 그랜저는 2008년부터 뉴 럭셔리 그랜저, 뉴 럭셔리 TG 그랜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외형이 바뀐 거는 거의 대루둥 수준이지 않을까. 그냥 안쪽에 트렁크와 라이트 사이에 있는 검정색이 하나가 줄었다. 그 구분하는 라이트 쪽이 계속 TG 나옵니다. NF 나오고 계속 에쿠스 나와요. 계속. 그러면 300만원대로 봐야 되는 게 USM5 나오고 NF 소나타 나오고 그리고 TG 그랜저 나오는데, TG 그랜저는 키로수가 좀 많은 편이고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뉴 SM3 신형 나오는데 요거는 키로수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전화주시면 안됩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장거리를 뛰었는지 너무 많아요. 그런 차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라스티 프리미어, 토스카 프리미어, 뭐 라스티는 점팔이어도 미션이 안 좋은 차를 많이 봤어요. 1800cc가 ID 내지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판매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육보다는 점팔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데, 제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들을 좀 덜어 자주 보고 하니 거의 뭐 제 느낌상 한 70대는 점육이나 별반 차이 없다 라고 보여져요. 느낌상. 드디어 라스트 프리미어가 나왔는데 사고가 있어요. 저거 사고 있는 거니까 저건 못 팔아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8만 킬로대에 340만원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계속 비슷합니다. 이런 거 알리, 은색도 상관없어. 이런 거 성능 유사고 많이 사고가 났죠. 꺼버리고. 뉴SM3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차량을 보시려면은 한 450 전후, 한 500 정도, 이 정도 보시면은 연식은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해서 키로수는 한 450에서 500 정도 보시면 키로수는 한 10만에서 13만 사이, 등급은 엘리, 알리 기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오고 뉴럭셔리 그랜저 나오고, 액센트 신형 나오는데 허위매물 금액이 거의 무사고에 깨끗하고 진짜 사고 싶은 차가 250에서 350 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가 눈에 들어오셔도 클릭해보면 사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는 없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오는 거는 다 이런 차예요. TG, 뉴모닝, SM7 역시나 똑같죠. 토스카 프리미엄 2009년이니까 9년 됐고, 키로수는 11만 8천이니까 거의 12만 잡으면은 CDX니까 등급이 낮은 등급도 아니고 요 정도면은 비록 대우마크긴 하나 좋아 보이는데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사고차 아니고 침수차 아니고 양호 미세누이 하나 있고 완전 무사고 없고, 근데 들어온 날짜가 4개월이 됐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차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금액이 잘못됐거나, 잘못됐다는 거는 좀 비싸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이면은 좀 적당해 보이거나 조금 비싸 보이는 게 사실이야. 근데 프리미엄 6니까 좀 아리까리하긴 하고. 네.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 그 아반떼 HD 이거 뭐 포르테 쿱 있어도 이 가격에 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사고 이빠이. 예, 사면 안 됩니다. 포르테 쿱도 역시나 그냥 포르테 쿱도 500에서 600, 700 정도여야지만 아직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비인기 차종은 아니고 인기 차종도 아닌 그냥 조금 이제 수요가 약간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에 사시면 안 되고 키로수도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 차는 전에 타셨던 분은 신나게 타셨을지 몰라도 구매하시는 분은 조금 약간, 그러니 포르테 쿱은 가격을 조금 더 줘서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요. 뭐 이렇게 318i 세단 9만 킬로 이런 거 사고 싶다, 못 팔아요. 저는요, 전 이런 거 못 팔아요. 미세이 많고 사고 이렇게 많으면은, 밑에도 이거 엄청 많죠. 이색 랩핑에 이건 상관없어도 착화등화 뭐 이런 거, 트렁크 리드 교정, 뭐 이게 제일 큰 게 착화등화 이거 같은, 착색등화. 네. 이기 때문에 300만원대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한 400만원 중반대 되면은 인프레이션 나오고요.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 탈만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토스카 프리미엄 6는 그 금액대에도 좀 이제 도처에 깔려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토스카 프리미엄 6는 한, 제가 생각하는 합당한 금액은 한 300에서 한 400 사이, 과하면 400, 400까지 줄 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350 정도,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는 한 12만에서 15만 정도, 이 정도. 네, 이렇게 쭈루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대충 다 5페이지씩 쭈루룩 넘어가도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합니다. 계속 토스카 프리미엄 6 나오고 올리버닝 벤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아반떼 HD는 그냥 무사고라고 적혀있는 거 말고 키로수 많은 거 위주로만 나오는데 이건 무사고고, 사고 간단한 사고. 인사이드 미스펌 이게 나오잖아요. 크로스 멤버 충격 여기 10번이랑 11번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거를 다 안 보시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시죠. 좀만 디테일하게 보면 되는데, 단순하게 보되 봐야 될 거는 저처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아까 사실은 어저께 나왔던 영상이 아까 한 거예요. 이게 피곤해지네요. 여하튼 61페이지 중에서 지금 40페이지 봤는데 5페이지씩 넘어가도 변화되는 게 크게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서서히 i30 나오고, 토스카 프리미엄 6는 여전히 나오고, HD, 아반떼 HD는 이제 키로수 짧은 거는, 키로수 금액이 이 정도면은
키로수 등급이 작다, 등급이 낮다라는 겁니다. 가죽 시트도 아니고 에어컨도 돌려 키는 거, 그 다음에 접이식 백밀러도 없고, 손으로 이 사이드 미러를 접고 열고 손으로 직접,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장점은 키로수 짧은 거, 토스카 계속 나오고 NF 계속 나오고 라스테 계속 나와요. 라세티 아이디라고 안 써있는 거는 .6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등록증에 다 찍혀있어요. 왼쪽 하단에. 등급은 등록증에 안 나옵니다. 차에 나오는 거는 최초 등록일, 그 다음에 검사받았던 당시의 키로수 이 정도가 나오고, 압류랑 저당이 등록증에 체크도 안 되니까, 만약에 직거래를 구매하실 분들은 원부조회를 구청에 신청하시든 아니면은 구청 앞에 이전 등록 대행 사업소에 문의를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게 일반 개인분들이 확인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올리프라이드 5도어 근데 키로수가 거의 20만, 지금 20만일 수도 있어요. 20만 아닙니다. 거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우스도 있고 꺼버려야 됩니다. 올리프라이드니까 이유가 있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봤던 거죠, 이름을. 50페이지 나왔고, i30 익스트림 대신에 17만이에요. 키로수가 15만 전후가 되는 게 좀 적당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금액이 380인데 썬루프 있으니까 그냥 내비 없어도 상관없다, 그냥 나는 그냥 깔끔한 거 그냥 타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400만원짜리 지금 로 넘어왔는데, 400만원짜리 다시 한번 중간 점검, 그 환경 설정에서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 풀렸으니까 오토 휘발유 400에서 500 가격순 하면은 481대 그냥 49페이지까지 있는 거고, 역시나 넘어와도 SM7 나오고, 그 다음에 뉴 SM3 신형이 나오는데 키로수가 15만 정도 됐으니까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한 12만 미만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14만에서 이제 15만 키로 거의 가까이 가면은 조금 애매해요. 수리할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팔고 나서는 전화가 많이 안 왔던 차긴 하거든요, USM3 신형이. 근데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완전 무사고 완무, 그리고 음, 썬루프 있고 네비메립 있고 아이덴티티라고 했으니까 점팔이에요. 1800cc, 이게 미션이 .6이랑 틀린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마음에 드는 그 미션을 갖고 있는 차를 많이 보질 못해서 .6이나 .8이나 조금 나요, 조금. 그래도 이제 튀는 느낌이, 이 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번에 보니까 .8이라고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이제 .8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테티 프리미어는 좀 이제 많이 나 싶었는데, 그게 좀 재직 기대에 충족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조금 이제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이제 튜닝카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인데, 이렇게 LED랑 휠이랑 좀 많이 튜닝을 해놨습니다. 실내도 좀 이제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았는데, 실내에도 튜닝이 이렇게 천장이랑 많이 됐네. 많이 됐네. 요게 지금 410. 주황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었으면 안 튀었을래나. 튀는 거를 좀 전차주분께서 좋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글쎄요, 제 취향이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그냥 깔끔한 차량, 순정 차량, 원래부터 그렇게 나온 차량,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스트 프리미어 점팔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키로수가 조금 있었고 어, 에- 아반떼 MD가 410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 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프리미어 등급인데 밑에 좀 이제 지저분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땐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고 사고가 좀 많죠. 이런 거는 팔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점 6이고 무사고 체크돼 있어도 TG 그랜저 15만 410 그죠? 400만 원이 좀 넘어가니까 썬루프가 있는 휘발유 TG가 나옵니다. 검사 날짜 올해 9월 29일까지 불법 구조 변경 없고 사고차 아니고 침투차 아니고 쭉쭉쭉쭉 미세누이 하나 정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항상 여기 뒤 휀다 그냥 이제 판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비어있고 판매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보면은 사진으로는 다 깨끗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까져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사진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쭈룩 2페이지 3페이지 빠르게 쭉쭉쭉쭉 포르테 럭셔리 에코 플러스 15만 킬로니까 좋을까요? 무사고라고 체크도 안 돼 있는데 유사고 역시나 근데 큰 건 아니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밑으로 다 빼놨네요. 리어 패널 뒤에 여기 18번 패널 그 다음에 트렁크 플로어 충격 배경 17번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교정 트렁크 리드 부분 평균이랑 차체 언더커팅 그냥 밑에가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어떻게 보면 먹은 차죠. 그래서 이것도 좀 비추. 이게 어떻게 비추해요? 방금 그 사고 이력이 있어서 비추인데 그러면 안 좋은 건가요? 계속 이제 질문이 만약에 가면은 제 경험상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봐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근데 제 경험상 거의 안 좋아하세요 이 금액대.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보길 원하시면은 봐드리는데 손님 위주대로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면 못 사고 그러면 오늘은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보러 올게요.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당일날 오셔서 당일 출고를 하셔야 서로 덜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소비자 분의 이제 의견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딜러의 의견이 무시 못하는 부분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화합이 잘 돼서 소비자 위주도 아니고 딜러 위주도 아닌 서로 의견 조율을 잘 하면서 대화가 퐁당퐁당 오가면서 어, 좋은 차를 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이 치우치면은 힘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는 관심 없고요. 관심 없고 이런 거는 약간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지 느낌보다는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 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약간 은색이랑 흰색이랑 섞였는데 어떤 느낌일지 실제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운전석 시트가 이게 다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5만원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경험상 후방 카메라 있고 오토에 럭셔리 성능 보면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꺼버리고 그러면은 다 꺼버리면은 너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요? 저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시면은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너무 이제 먼 지역이 아니고 저희 매매 단지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거를 희망적으로, 저조차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갔더니 다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못 사면은 일단은 서로 고생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서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볼 게 없는 것 같고, 휙휙 넘어가자면 10페이지 400만원대 10페이지 쭉쭉쭉 있는데, 이런 거 무사고 체크 안 된 거, 이런 거 올술이라고 되는 건 사고가 있다는 거고, 굳이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 있죠.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오염 있고 온도 센서 이상 이런 거 있으니까 안 땡기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레강스 스페셜 12만 이런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뒤에 포피 머플러에 튜닝이 소소하게 제네시스 휠인가 들어가 있고, 내비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NF 소나타 트랜스폼 자체가 엔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튜닝카기 때문에 뭘 만져놔서 나중에 구매한 뒤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반떼 HD는 350에서 450대 무조건 좋죠. 그 금액대는 거의 무조건 좋으니까 그 금액을 걸어놨다라고 판단했을 때 검사날짜 2020년 1월 2일, 미세누이 2개 정도는 괜찮고, 교환 하나, 트렁크 이것도 이게 밑으로 빠져 있는데,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안 빼놓은 거는 그러면은 여기가 비어져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물을 그러고 나서 보는 거죠. 소울 있네요. 소울 4U 휠 이쁜 거, 내비는 없으나 깨끗해 보입니다. 성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격 있네. 2018년 1월 15일인데 이 성능 점검 기록부 양식이 요즘 건지 옛날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더군다나 17만 킬로니까 썩 땡기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밑에 유격이 있으니까, 스티어링 기어 유격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오무 기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가는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25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리비가 들어가죠. 이제는 소울이 뚜루룩 나오네요. 400만원대부터. 근데 이제 키로수는 13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사고도 뭐 크지는 않을 사고인 것 같은데 이거 크네요. 살만한 게 썩 안 보이네요. 이게 애매한 금액대인가 보죠? 400만원대가 크루즈가 나오는데 크루즈가 나올 금액이 아니죠. 클 거예요. 크진 않아. 근데 왜 쌀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런 거는 키로수 20만 킬로 너무 많습니다. NF 소나타는 전반적으로 땡기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엔진. 역시 NF 땡기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건 등급이 낮고, 또 휠 깡통 8만 킬로 인프 크네. 이렇게 보면은 모든 차가 다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안 좋아 보이는데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빨간색이긴 한데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조수석 뒤도어 3번 여기 충격으로 변형이 돼 있다. 오른쪽 여기 밑에 얘기한 건가? 여기 아무튼 실제로 보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빨간색도 상관없다 하시면 금액이 일단 소울치고는 괜찮아 보이고 키로수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는데 그래도 금액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기는 봐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이제 500만원대 사모님이나 여자친구 차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 좀 이제 덜어 있으신데 이런 차들이 어떨까? 아반떼 HD는 2005년부터 나와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오래된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거 찾으실 수도 있겠죠. 불법 구조 변경이에요 지금. 휠 튜닝에 흑배기 튜닝 여기까지 다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이제 배선 작업 잘못하고 뭐 흡기 만약에 뭐 운행하다가 뭐 걸리고 해버리면 머리 아프죠. 이게 무사고 체크된 거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근데 롯데 이노베이션도 엔진이 거기서 거긴데 희한하게 롯데는 전화가 온 적이 없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는데 근데 세타2가 오히려 이거 다음 나온 엔진이 문제가 많고요. 요거는 NF 트랜스폼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언젠가 보링의 그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YF 소나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엔진이 제 경험상 요런 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르테는 400만원대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고 500만원은 넘어야지 살 수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사고 있는 차 없네? 앞에 3박자인데 밑으로 빼놨죠. 하체 부분 부식까지 있으면은 말 다 한 겁니다. 3월 29일 날 들어갔고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부식이 없는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부식이 있어버리면은 진짜 머리 아파요. 그 판매한 사람은 다 확인하고 가져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매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시점적으로 그런 다음에 합의적으로 찾아야 될 그 점이 되게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진짜 확인 못했을 때 뭐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겉에서 안 보였던 것들이 밑에서 나와버리면은 진짜 애매합니다. 난감하고 근데 이제 손님들은 일단은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딜러의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손님은 손님대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시고 딜러도 딜러 입장에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게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가 제 주위나 저 멀리에서도 들려오는 사례들을 이렇게 봐서는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가 없어서 딜러랑 손님은 항상 싸워야 되는 관계인가 싶기도 한데 그냥 잘 두 분이서 잘 해갖고 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좋게 좋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어떻게 보면은 깎는 것 같아갖고 저는 그냥 아싸리 환불을 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좀 요렇게 이 금액대 450이나 이제 500만원 그 근저리 가면은 언저리 가면은 일단 USM5 인프레션은 좋은 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포르테랑 포르테 쿱은 400만원대로 절대 보지 마세요. 저는 다 안 팔고 싶은 차들입니다. 400만원대. 어쩌다 간혹 나오는데 한번 볼 수는 있어요. 무조건 안 보는 건 아니고 한번 볼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포르테가 400만원대 괜찮은 차가 20만 킬로 뭐 빨간색 뭐 외판 단순이라고 했는데 클릭해보면 뭐 이렇게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차 위주로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400만원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거 파네? 400만원대 있네? 내비도 있고 사고야 있을 수 있을 텐데 크지도 않네? 등화장치 뭔 모르겠어. 야 이거 사야 되겠다. 큰일났다 이거. 누가 사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요런 차 안 팝니다. 왜냐? 30만 킬로니까. 그리고 등화장치 구조 변경은 엔진이 LPG에서 휘발유로 넘어왔다는 건데 거의 택시나 렌트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키로수가 일단은 처음에 30만대라는 것 자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죠. 제 기준으로 좋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라스트 프리미어 디자인 이쁘게 잘 나왔죠. 젊으신 분들 접근하시기 참 좋은 금액대와 디자인입니다. 근데 미션이 너무 안 좋다는 거. 고쳐도 또 그런다는 거.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하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CDX가 원래 아닌데 CDX 휠이 아닌데 열선 있고 스마트키 있나? 아니죠. 이거는 CDX가 아닙니다. 이거는 SX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 체크되는 경우는 있고 옵션 정보에 그냥 하나만 체크되어 있으면 이 차에 옵션이 운전석 에어백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요게 그냥 보통 하나만 체크를 할 수도 있죠. 그냥 직접 이제 수기로 체크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휠이 아무튼 여기가 푹 들어가면은 CDX가 아니라 SX SE SE는 휠이 또 틀려요. 틀렸나? 네, 아무튼 SX 휠로 기억하고 있고 CDX 휠은 여기가 평평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휠의 모양의 차이가 있다. 포르테 있어도 이런 거 클릭해보면 꽝입니다. 꽝. 아닌가? 근데 키로수가 일단 많으니 되도록이면 500만원대 한 10만 전후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완전 무사고 스타뱅고 이거 전에 포르테 편에서 봤었는데 좀 여기는 프로토인데 여기는 깡통이에요. 예전에 포르테 편에서 봤었죠. 사고 무사고 그때 뭐 때문에 됐더라. 그냥 저 옵션 때문에 좀 별로로 노블레스예요. K3 노블레스예요. 그냥 요거를 바꾸면 되나? 어차피 오디오 해봤자 20만원 안 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였다가 이걸 빼고 오디오가 연동되는 내비를 박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근데 열선은 없으니까. 접이식 백밀라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한 차였어요 당시. 뭐 400만원대 이렇게 그 이렇게
쭈르륵. 이게 아반떼 HD 휘발유로 보이죠? 하이브리드 엔진은 여기 커버가 또 틀려요. 차는 되게 깔끔하긴 한데 뭐가 많이 바뀌었죠. 거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여성분이 탔었나? 여하튼 좀 이런 것보다는 순정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런 차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아반떼 MD? 안 돼요. 가죽 시트 아닌 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키로수가 일단 많고 사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반떼 MD는 적어도 650 이상부터 보셔야지 적당한 차량이 나옵니다. SM7 뉴아트도 이 금액대에 나올 만한 차가 아니에요. 뉴아트는 이것도 600부터는 못해도 보셔야 돼요. 누유도 있고 타누유. 와. 그러니까 차량을 좀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차가 있는지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아반떼 MD를 400만원대 이렇게 찾으시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도 설명해 드렸는데 아반떼 MD 400만원대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많이 힘들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반떼 MD는 적어도 650만원 전후부터 봐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K3는 한 8, 900선이 좀 괜찮았었어요. 아반떼 MD도 적당한 거 타려면은 한 7, 8, 900 이 정도 보셔야 되고 K3는 8, 9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위에도 있어요. 그 위에 비싼 차량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범주 아반떼 MD는 7, 8, 900 K3는 8,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SM5 그러니까 450에서 500 사이에 보시면은 SM5 뉴 인프레션 그 다음에 뉴아트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로체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 토스카 이런 게 이제 중형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준용으로 보면은 포르테는 좀 아리까리하고 라스티 프리미어는 미션 문제 때문에 아예 사기가 애매하고 포르테는 살려고 하면은 금액을 못해도 5, 600 정도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차가 결함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조금 잘 안 된다. 쉐보레 안 되고. 삼성차 그냥 USM3 신형 이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네요. 준준형은 USM3 신형 돈 좀 올려서 포르테 돈 또 보면은 또 올라가게 되는데 아반떼 MD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500 전후로 400 500 언더로 400만원대 구할 만한 차는 그냥 직설적으로 포르테는 안 되고 그냥 SM3 신형 정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키로수는 있으나 과하지는 않으니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꼼꼼히 딜러도 꼼꼼히 나도 꼼꼼히 봐서 딜러가 아웃시키면은 나도 자동 아웃. 만약에 내가 아웃시키면은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어차피 아웃. 둘 다 동의를 하면은 그때 이제 진짜 살 건지 좀 면밀히 보고 그 다음에 공업사를 가면서 시운전 개념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공업사를 가서 리프트를 띄우고 그 다음에 꼼꼼히 확인을 해서 좀 이제 고칠 거 조금 이제 타이어 달았으면 타이어 달고 갈고 엔진 오일 좀 교환 시기가 왔으면 엔진 오일 갈고 그리고 뭐 타이어 공기압 빠졌으면 공기압 라이트가 뭐 전구가 나갔으면은 전구 갈고 뭐 이 정도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블랙박스 달고 내비게이션 없는 거면은 핸드폰 내비로 할지 아닐지 고민을 해서
후방 카메라만 달지 내비를 달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출고. 쉽지가 않죠. 딱 들어도 보험 가입하고 계약서 쓰고 돈 입금하고 할부하면 할부 진행하고 서류 필요하면 서류 띄러 가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이 모든 걸 단숨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 좀 느긋하면서도 좀 빠른 걸음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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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딜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금액 장난 안 치고 차 꼼꼼히 봐드리고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오늘 어떻게 짚어드리는 게 뭐는 안 된다 뭐 안 된다가 많아갖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좀 가이드를 좀 쳐드리고 좀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게끔 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게 또 딜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MD는 400만원대 안 되고 심지어는 500만원대도 안 되고 600만원대도 좋은 걸 찾기가 힘들다. 키로수, 색깔, 옵션, 사고용. 그리고 이 금액대에는 어떤 차가 어울리느냐, 어떤 차를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총정리. 그러니까 300만원대를 봤을 때 세라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신형 나왔었습니다. 준준형 소형으로 봤을 때. 중형급으로 봤을 때는 토스카가 눈에 띄게 많이 보였고 티즈 그랜저도 많이 나왔으나 키로수는 20만 키로대에 300만원짜리가 많이 포진은 했었습니다. 주형차는 토스카가 많이 보였고 NF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냥 트랜스폼 말고 그냥 NF. 그리고 로체도 보였고 로체 어드밴스도 300만원대 보였었습니다. 중형차. 휘발유만 봤으니까. 디젤차도 좀 이제 언급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층이 이제 휘발유 쪽으로 좀 많으시다 보니 물론 이제 디젤도 많습니다만 제가 디젤도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시면은 뭐 K5, 뭐 i40 살룬, 뭐 투싼 IX, 더뉴 코란토 스포츠 뭐 등등 해서 요청이 뭐 수입차도 해달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하고 싶은 주제와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분들 주제가 좀 있어서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해 주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되 일단은 큰 주제부터 좀 어느 정도 해놓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생각이에요.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음 주 다다음 주 빨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제 사이트를 만든 의미가 미리 좀 봐주십사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영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매물을 이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주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시간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사이트를 직접 덱에서 영상을 보시는 덱에서 키시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사이트를 키고 이렇게 같이 봐드리는 원격 서비스도 이제 해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아니면 내지는 제가 밖에 있을 때 연락 주셔서 그랬던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고 연락을 주셔서 시도를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아프리카TV 녹화방송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1대1로 서로 시간을 맞춰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1대1로 집중적으로 제가 봐드릴 수도 있어요. 제 사이트를 키는 게 아니라 딜러 전산도 키고 제 사이트도 키고 해서 매칭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사무실에 있어야 될 텐데 되도록이면은 좀 이제 전에 좀 부족했던 그 상담 부분을 조금 더 해드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연락을 주시면은 한번 맞춰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한번 이제 맞춰보시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전에도 사실 그렇게 했었었는데 좀 잘 안 맞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공지를 해드리면은 조금 얼추 되지 않을까 싶어요. TG 그랜저 보시다시피 뭐 2.4 뭐 체인이라서 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480 이 정도 보면은 키로수 12만 무조건 좋죠. 무조건 이 정도면 깔끔할 겁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깔끔하면은 약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직접 봐야 되는데 직접 보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정도. 썬루프까지 있구나. 좋습니다. 어우, 밑에 바닥도 좋은 것 같아요. 일체형으로 맞춤식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깔끔하죠. 라이트도 이제 500만원으로 가까울수록 좀 괜찮아지는 차들이 앞에 400만원 초반에서 봤던 300만원대 좀 키로수가 많았던 그런 차들이 이쯤 되면은 좀 좋아지고, 뭐 포르테컵도 11만 키로 이런 거 체크해 보면은 사고가 왠지 많지 않을 것 같다. 외판 정도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허점이 안 보인다. 그냥 외판 뿐이니까.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여기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까지 좀 먹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유사고 검사 날짜 임박 11만 키로 조금 애매하니까 금액을 한 550 정도 불가피하게 올려서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니오피로스 18만 키로 조금 애매하죠. 포르테컵 2.0 16만 라이트 휠 호피 빌포크 변경 역시 라이트 튜닝 이런 거 잘못 샀다가 범식금 세게 mov니다. 구조 변경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직접 하셔야지. 딜러가 그냥 괜찮다 괜찮다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딜러가 발을 빼면은 골치 아파요. 진짜 제 사례를 몇 번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건 아닌데 제가 모르는 여러가지 안 좋았던 사례들도 많겠죠. 중고차 딜러 때문에 난 알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범칙금을 맞았다. 그러면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레이 디럭스 스페셜 키로수 경차 한 16만이면은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사고까지 밑에 관리가 안 된 차량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 또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직접 봐야 되겠지만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차량을 실물로도 보니까 안 좋더라는 거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감이 오는 거죠. 이 금액대는 무조건 아니구나. 총정리는 한번 해드렸고 더뉴모닝 스마트 13만 킬로 이런 거는 장거리를 분명히 많이 뜯던 차인데 왜냐면 나온지 2016년형 2015년 4월 24일이면은 그냥 3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3년 동안 13만 탔으면 1년에 4만 3천을 탔다는 건데 나 아직 영상 중 많이 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가 좋을 거냐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높다.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해요. 이제 경험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차가 좋은지 저 차가 좋은지 모르고 금액에 맞춰서 사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소비자분께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 오는 그 내용의 7, 80%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의지를 제가 꺾어드리는 역할이 또 없잖아 돼서 좌절을 하시고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희망적으로 나를 위해주는 것 같은 달콤한 말을 하는 그 딜러한테 가시거나 뭐 그렇게 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꼬시던가 뭐 달콤한 말로 안 되는 걸 된다고 말을 해갖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가격에는 안 나온다고.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고 안 돼요. 그 가격에 좋은 차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말투와 억양과 단어 선택을 조금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 아직 지금 이 순간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차를 높여서 구매를 어거지로 하면은 안 되고, 그 금액으로는 차라리 한 단계를 낮춰서 제일 좋은 차, 아니면은 돈을 좀 보태서 생각했던 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오늘 그 300만원, 400만원짜리 그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맨날 이제 하는데, 글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손님이 없더라도, 안 오시더라도, 문의 전화 없더라도 그냥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냥 뭐 좋잖아요. 좋은 중고차 문화를 만드는 일에 이바지한다는 게.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도록 의문점, 이 딜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직설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다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오늘 그 중고차 이민용 팀장 깨끗한 중고차 클린카즈 3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좀 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셨으면 한번 눌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제가 힘이 너무너무 됩니다. 정말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구독자 수 3,000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제 구독자인데,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3,000분이 운동장에 서 계신다고 하면은 가득 찰 거예요. 그 분이 저를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더 해야 되겠어요. 더 늘어나면 어떡하죠? 아무튼 최선을 진짜 진짜 하겠습니다. 그 영상 올리는 횟수도 최대한 많이 하고, 요청해주시는 K5 어, 어, 코란도 스포츠, 어, 어, i40 그 디젤 수입차, 뭐 예전에 투싼 X 스포티지 R 등등 SUV도 해달라고 하셨고, 아무튼 네. 나중에 그것도 있어요. 비인기 차종 있잖아요. 비주류 차, 그런 거 특집도 한번 할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500만원짜리 전후, 500만원대 전후
중고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셔도 되고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제 머리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